부모라면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교육비, 결혼자금, 사업자금까지 다 대주고 손자, 손녀까지 봐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버는 족족, 자식을 위해 돈을 쓰고 내 노후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식 덕 보려고 키운 것은 아니지만 나이 들어서 보니 이렇게 허무하고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며 키웠는데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부모는 잘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재산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으니 짐짝 취급하듯이 냉랭하게 구는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이 내려준 인연을 저버린 채 늙은 부모를 방치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자식들이 버리고 도망가서 3년간 찜질방에서 지낸 88세 할머니의 사연을 아시나요? 이 할머니에게는 무려 6명의 자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은 자식들에게 버려진 88세 세호등 할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와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청원자는 자식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무에서 누에를 치다 떨어져 허리가 새우등처럼 휘어진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라며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화전을 일구는 등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뒷바라지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6자식을 모두 키워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부동산, 현금 등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는 부부의 집과 작은 텃밭뿐이었죠. 어느 날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찾아와 땅을 사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집과 텃밭을 팔아 돈을 마련해주면 당신들의 노후를 편히 모시고 효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노부부는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노부부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홀대뿐이었습니다. 자식의 배신으로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지난 2015년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연락을 끊은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3년간 찜질방이나 시설, 지인의 집을 전전하여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노인학대 보호기관에 재입소한 할머니는 자식들이 몰래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려 아들과 딸의 집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깜깜한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지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식 덕볼 생각 말아라고 말합니다. 말년에 편할 줄 알았는데 혼자 독수공방하며 키웠건만 대학 졸업 후 결혼하더니 자식들이 엄마 알기를 마당에 똥개 취급합니다 하며 서러움에 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 부모를 버려야 자식이 산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우며 언론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합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무려 1만 6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4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인데요. 연도별 학대 신고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체의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학대를 당한 노인들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만 남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의 사연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노후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윗세대 앞에 느닷없이 등장하는 복병이 있습니다.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 갑자기 닥쳐오는 부모의 간병, 황혼이 온 리스크가 그것들로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관련됩니다. 인생의 함정과도 같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는 자녀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성인 자녀,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49세 성인 남녀 중 30%가 부모와 동거 중입니다. 40대라 해도 미혼자는 50%가 부모와 함께 삽니다. 만원과 비혼 풍조가 퍼지고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이 겹치면서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캥거루족 증가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도경제 성장에 편승해 사회적 입지를 굳히고 자산을 축적한 반면 그 2세들은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 불립니다. 캥거루족은 부모에게 기생하는 독신, 부모의 퇴직금을 축내는 자식, 결혼하고 일단 독립했다가 주거비와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부모 집으로 들어오는 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서 한국은 일본을 약 15에서 20년 시차를 두고 따라갑니다. 20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날 한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캥거루족의 극단적 형태인 은둔형 외톨이의 고령화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인 7080 세대가 언젠가 고령으로 사망하면 그들의 연금에 기대던 4050 자녀들은 생계가 끊기는 일마저 생깁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교육비를 투여한 것도 모자라 자녀가 결혼하면 집 팔고 대출받아 지원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 후에도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손을 벌리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노후 계획을 탄탄하게 세웠다 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녀들의 등살에 다 쓰고 죽겠다며 선포했던 부모의 노후 계획이 흔들리는 슬픈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유전유효, 무전무효라거나 미리 재산을 안 주면 시달려서 죽고 찔끔찔끔 주면 졸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슬픈 우스개마저 놔두는 상황입니다. 성인 자녀 입에서 노인은 돈 쓸 일도 없지 않느냐라거나 여유 있으면서 왜 안 도와주느냐, 상속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부모 자식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평소 자녀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누누이 강조해온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을 너무 쉽게 내어주다가는 자칫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그렇다면 자녀 리스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갖게 해주고 금융 교육을 시키는 것이 명문대 졸업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부모 스스로도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저성장 시대에는 여건에 맞게 소비를 조절하고 절약하는 능력이 절실해집니다. 둘째, 은퇴 노후 전문가들은 목돈은 가능하면 현금 흐름으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노인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은 도처에 있다며 목돈 그 자체가 폭탄 같은 위험물이라고 말합니다. 목돈을 연금이나 배당 수익이 나오는 형태로 묶어놓으면 자녀건 사기꾼이건 그 돈에는 손을 댈 수 없고 노인은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현금을 가졌던 A노인과 해마다 4천만 원 연금을 받는 B노인의 노후 비교입니다. 두 분 모두 노안으로 10년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극진히 모시지만 긴 병에 효자는 없는 법이죠. 그런데 A노인의 자녀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반면 B노인의 자녀들은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더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돈은 주인이 오래 살수록 줄어들지만 연금은 삶을 이어가는 한 따박따박 나오니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현실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부모의 노후 계획에 대해 자녀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주고 부모의 노후도 소중하다는 점을 공유해야 합니다. 부모 재산의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60대는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동시에 부모 봉양 부담도 짊어진 낀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80세를 넘어서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보살핌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건만 기나긴 간병 부담에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독박 간병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노인의 정신적 퇴행을 가져오는 치매는 간병하는 사람의 심신을 갉아먹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 2013년 한류스타의 아버지가 이런 유서를 남기고 부모님과 함께 세상을 뜬 사건이 일어나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평소 극진한 효자였던 아버지는 연예인인 자녀들을 배려해 혼자 부모 간병 부담을 짊어졌고 우울증에 걸렸을지언정 힘들다는 내색조차 비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부모님 밥을 떠먹여드릴 정도로 간병에 몸바쳐온 효자가 부모를 돌아가시게 한 페류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사지로 내몬 것은 효도하는 자식이었을까요? 아픈 부모였을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맞닥뜨린 일본에서는 노후에 닥칠 가장 큰 위험으로 간병 파산을 들고 있습니다. 돈 문제뿐 아니라 간병 탓에 직장을 포기하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간병퇴직이 신조어가 됐을 정도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간병, 병자가 병자를 간병하는 상황을 견디다 못해 함께 이 세상을 져버리는 일도 자주 벌어집니다. 부모 간병을 둘러싼 잔혹사는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라는 섬뜩한 제목의 책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고령화 시대에도 과거처럼 자녀와 부모에 대한 유교적 관념에 집착하다가는 다 함께 쓰러지게 된다라고 말이죠.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노부모를 돌보던 40대 딸이 차에 부모를 태운 채 강에 뛰어들어 노부부는 사망하고 자신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는 10여 년 전부터 치매 증세였고 아버지는 질병으로 열흘 전 일터를 그만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가족이 생활보호를 신청해 통과된 날이었습니다. 피로와 비관에 찌든 아버지가 다 함께 가자고 제의했고 딸이 동의했지요. 작가는 딸이 부모를 일찌감치 버렸다면 이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직장까지 그만두고 희생을 자처한 딸이라는 보호자가 없었다면 노부부는 더 일찍 더 많은 지역사회에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가족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노인 간병은 길게는 10년 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병 때문에 직장이나 결혼 등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부모를 돌보다가 혼기를 놓친 자식들의 이야기는 한둘이 아닙니다. 독박간병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방문요양과 요양병원, 요양원, 간병인 등 동원 가능한 사회적 지원을 모두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부모님이나 가족,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현재의 5060 세대가 간병이 필요해진다면 어떨까요? 50대, 60대는 대체로 형제가 여럿이어서 간병의 부담을 나눌 수 있었지만 자녀 세대는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도 각자 자기 부모의 간병조차 버거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상이지만 70대 부모와 90대 조부모가 모두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자녀 세대 각자에게 4명분의 부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5060 세대는 자녀에게 간병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간병을 필요로 하기 전 사회에 여력이 있을 때 간병의 사회적 지원 방식과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살아갈 다양한 공간과 방식에 대한 연구도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 5060 세대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 교육비를 쓰는 대신 훗날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간병을 준비한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식한테 퍼주지 말고 스스로 잘 움켜쥐고 살아야 합니다. 몇 년간 끊임없이 SNS를 타고 돌아다니는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모 대학 교수가 서울시에 사는 대학생을 상대로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설문조사했더니 약 40%가 돈을 원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가장 적절한가를 묻자 63세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은퇴한 뒤 퇴직금을 남겨놓고 사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조사가 있었는지 궁금해 검색을 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조사가 아니라 일종의 엽기 유머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인용 내용도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문장이 퍼날라져 있어 민망할 정도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모 세대의 폭발적인 반응들을 보면 노후를 둘러싼 이들의 서러운 마음이 어느 정도 읽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의 삶과 자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열심히 키웠지만 못해준 게 많고 늘 부족한 자신을 책하는 마음, 다른 한편으론 자신의 인생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자괴감이 반영돼 있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자식에 대한 부담감은 시니어들 혹은 예비 시니어들의 발목을 잡고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100세 시대 한국인의 풍요로운 노후에 아문을 드리울 요소로 자식 리스크를 꼽는 것이겠지요. 한국인 대부분이 자식에게는 일단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노후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면서 일단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인이 가진 자식 리스크는 제대로 된 노후 준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한국인이 자식을 위해 사교육비에 올인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20세기식 교육에 기반한 사교육은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비참한 노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실제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는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에 힘쏟느라 노후 준비에 소홀한 실정입니다. 자녀가 있는 40대의 90%는 학원비로 월 평균 107만 원을 지출하는 반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61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이들의 절반가량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했거나 이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인처럼 자식에게 올인하는 부모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이 30이 넘어서 취직을 못하고 자포자기하면 끼고 살면서 용돈도 줍니다. 결혼한다면 자녀 전셋값을 위해 부모가 노후 비용을 탕진하려 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노후에 가진 거라곤 집 한 채와 국민연금밖에 없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고 탈탈 털린 채로 자식 눈치 보며 살아가는 노부모가 많습니다. 노후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과정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 대신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많은 석학들이 유치원 때부터 독서와 금융교육 같은 자녀들의 성장의 자양분이 될 경험과 살아있는 지식을 접할 기회를 줄 것을 권합니다. 이는 유태인의 교육법과도 유사합니다. 미국의 재무설계사 스테판 폴라는 다 쓰고 죽어라라는 책에서 재산을 모아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 다 쓰고 간다고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최고의 자산 운용이란 재산을 쌓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일에 쓸 줄 아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것인가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잘 쓸 것인가도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오늘 당장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사람의 뇌는 늙지 않습니다. 치매 예방도 됩니다. 똑같은 일만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 직장을 찾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직장은 당신에게 평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대한 충성심은 버리세요. 나이 들어서 못한다고, 늙어서 기운이 없어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둘째, 현금으로 지불하세요. 카드는 비상용 1개만 남기고 모두 버리세요. 주 단위로 생활 계획을 세워 은행에서 생활비를 찾아서 사용하세요. 돈을 쓰는 게 불편해지면 불필요한 소비, 충동 구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은퇴하지 마세요. 은퇴 생활이 아름다운 휴가라는 건 환상입니다. 65세에 은퇴해 20년간 신통차는 연금으로 연명하면서 빈둥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도 나빠지고 정신도 녹습니다. 무슨 일이건 찾아서 해보세요. 넷째, 다 쓰고 죽어야 합니다. 위 3가지를 실천했다면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을 것입니다. 손자의 학비나 가족여행비 등 당장 요긴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인심을 쓰고 감사 인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이 없어서 걱정이신가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식을 잘 키운 것만으로도 부모 역할은 다 한 것입니다. 유산이 없으면 자식들이 당신의 죽음을 기다릴 일도, 형제끼리 다툴 일도, 가산을 탕진할 일도 없습니다. 다 쓰고 죽으라는 말은 결국 후회 없이 살라는 말입니다. 돈은 지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으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원한다고 내 모든 것을 다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식이 서운할까봐 거절도 못하고 내 주머니 털어서 자식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주면 자식은 제대로 독립하지 못하고 또 다시 빈 주머니로 돌아와 부모 탓을 합니다. 자식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으로 너희를 도울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돈이 없다고 말하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받는 것에 익숙해진 자녀들은 부모를 향한 고마움보다 당연함을 더 떠올리게 됩니다.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자녀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지원이 끊기는 순간 자식들은 서운해하고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지 않으면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독립심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소비하는 방법만 배우게 해서 아이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검소한 생활 방식 이면에는 강한 신념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들은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왜 좋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이들은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이 독립을 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비싼 옷이나 귀금속, 자동차, 수영장과 같은 사치품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킴으로써 과소비를 억제하며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을 자주 해줍니다. 씨앗과 돈은 아주 비슷합니다. 씨앗은 먹어버리거나 심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자라나는 모습, 즉 길다란 옥수수로 자라는 모습을 본다면 먹어서 없애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돈을 지원받는 성인 자녀일수록 더 적은 재산을 모으게 되며 적은 돈을 지원받을수록 재산을 더 많이 모으게 된다고 합니다. 소비를 위해 제공되는 돈은 받는 사람의 모험심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금방 습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혜자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런 돈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생산성 있는 성인으로 자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요? 정규 교육 외에 독립적인 생각과 행동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성취도를 소중히 여기며 책임과 리더십을 강조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대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경제적이기도 하거니와 장기적으로도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부모의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감내하는 의지와 능력일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 살기가 팍팍해집니다. 고정비용은 늘고 돈은 모이지 않는 현실 속에 누군가는 복권 당첨을 꿈꾸거나 부자 부모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백만장자를 부모로 둔 금수저 자식은 모두 성공할까요? 토마스 스탠리 교수의 저서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자녀들을 강하게 키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부자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그들의 성인 자녀도 경제적으로 절제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검소와 절제를 몸소 실천하는 부자 부모가 자녀에게 독립심과 더불어 검소와 절제의 가치관을 심어줘야만 자녀들도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워야 했던 것은 절제와 인내력이었으며 스스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무한정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스스로 찾도록 격려한 것입니다. 돈 벌기 어려운 줄 알아야 부모 돈도 어려운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악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녀를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의타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역경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자녀를 둔 부자가 말하는 10가지 지침을 준비했습니다. 꼭 부자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부모가 부자인데도 부자가 되지 못한 자녀들은 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할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부유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으며 부모의 사치스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이다. 반면 부자가 된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당신이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절약을 가르쳐라. 아이들은 무척이나 영리해서 부모가 실천하지 않는 규칙은 따르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것과 부모의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금방 모순을 알아차린다. 아이들이 성숙하고 엄격하며 어른스러운 생활 습관과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라. 어떤 부자는 자녀를 위해서 신탁기금을 마련했으나 40세가 넘어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나이가 40이 되면 이미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돈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이나 경제적 지원에 관해 되도록 말하지 마라. 큰애야, 너는 집을 받게 될 거야. 둘째야, 너는 여름 별장을 받을 거고. 막내야, 너도 땅을 받게 될 거야라는 식의 구두 약속을 절대 하지 마라. 쉽게 잊어버리기 쉽고 또 누구에게 뭘 준다고 했는지 혼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잊지 않고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와 다른 형제에게 그 탓을 돌린다.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마라.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은 사랑의 표시나 의무의 대가 혹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어라. 성인 자녀들은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 책략을 쓰는 부모에 대해 애정과 존경심을 잃게 된다. 성인 자녀의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 마라. 부모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 방식이 성인 자녀나 며느리 또는 사위의 생활 방식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자녀와 경쟁하지 마라. 결코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라는 식으로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지 마라. 부모가 그동안 축적해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에게 자랑하지 마라. 그런 태도는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자녀들은 부모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만큼 충분히 현명하다. 성취욕이 강한 부유층 출신의 자녀들 중에는 재산 축적이 최상의 목표가 아닌 경우도 많다. 그들의 성취 목표 가운데 돈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일 수 있다.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자녀들의 행동 동기와 성취 목표는 각기 다르다. 부자가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해도 자녀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하는 건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리는 꼴이 된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고소득 자녀들이 화를 낼 수도 있다.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을 강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녀의 성과를 강조하라. 자녀에게 돈 쓰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성취하는 법도 가르쳐라. 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돈벌이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자녀가 항상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돈을 쫓지 말게 가르쳐라.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온다.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건강, 장수, 행복, 사랑 넘치는 가정, 자립, 진실한 친구 가운데 5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다. 돈은 인생이라는 케이크 위의 장식물과 같은 것이다. 돈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훔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에 잘 살려면 필요한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합니다. 이때 독립은 단순히 그동안 살았던 부모님의 집에서 가방을 싸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적 독립일 뿐입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 독립의 필요성,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정신적 독립도 해야 하고, 독립 생활에 필요한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인 부담도, 본인이 전부 책임을 지는 경제적 독립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정한 독립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육체적 독립 없이 정신적 독립은 어렵습니다. 물론 자녀의 필요에 따라 독립은 하되 부모님 집에서 계속 얹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은 궁극적으로 자녀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 많은 것이 부모님 영향 아래 놓이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성장에 방해가 되므로 진정한 독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독립은 독립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독립은 해도 정신적으로는 독립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집에서 나와 독립은 했지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독립이 자신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독립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헤매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 독립도 버거워집니다. 정신적 독립이 되지 않으면 경제적 독립도 같이 안 되고, 또 경제적 독립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정신적 독립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독립이 되지 않으면 완전한 독립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독립에 대해서 거론한 것은 자녀의 독립을 새삼스럽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들의 독립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을 전부 독립시키고 노후를 보내야 하는 부모들도 이 독립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때 부모의 독립도 자식의 독립과 똑같이 육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 이 세 가지 독립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육체적 독립은 무릇 자녀만 어려워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모들도 공공연히 말하지는 않지만 자식을 자기 울타리에 계속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독립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나든 둘이든 잘 키웠든 못 키웠든 자식은 때가 되면 독립해 나가는 것이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품 안에 안고 있는다고 나아질 것은 없습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이므로 우린 기꺼이 자녀의 독립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육체적 독립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역으로 부모가 자녀로부터 육체적 독립을 못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를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느라 고생한 것은 그건 부모로서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또 자녀의 비싼 교육비를 내어주고 시집 장가를 가는데 얼마를 보태주든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든가 효도를 해야 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자녀가 진정한 독립만 한다면 부모로서 더 이상 바랄 것도 고마울 것도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들은 자식으로 클 때는 독립해서 살았고 또 한창 때는 위로는 부모님을 공양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했지요. 그러나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고생했지만 덕분에 행복했지만 자녀들에게 그걸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기대일랑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부모를 잘 공양하고 효도하는 것은 일부러 거절할 것까지야 없지만 부모는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해야 자녀가 진정으로 성장하듯 자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해야 부모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3대 괴로움은 가난과 병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나이 들어서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지 않으려면 육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려면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보며 웃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내가 노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 알게 됩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식들에게 주지 말고 저축해두세요. 틈틈이 경제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근육이 빠지지 않게 꾸준히 운동하세요. 낙상사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상도 좋고 흙을 밟으며 맨발 걷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치매 부모를 돌보는 고충은 경험해 본 사람만 이해한다고 하지요. 자식들도 유산분배 이런 사안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만 치매 부모 돌보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남의 일로 대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그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치매에 걸린 자신을 탓하는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가 오래 앓으면 가족 모두가 힘이 듭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는 간병비가 큰 문제가 됩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인데 몇 년을 입원하면 이를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렴한 곳을 찾아도 한 달에 150만 원씩 고정비용이 나갑니다. 돈을 벌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치매로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폭력적인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수반한다면 더욱 집에서 모시기 힘듭니다. 가족들의 삶도 모두 피폐해지기 때문이지요. 만약 불친절하고 안 좋은 요양원에 모시면 최악의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을 만난다면 부모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은 또 후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때가 되면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하지요. 90세 넘도록 살아있는데 온몸이 아프고 치매도 있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마음대로 죽어지지도 않고 자녀가 함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하면 어쩌나 참 두렵습니다. 저는 수면 아래에 있는 안락사에 관한 문제들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유튜브 영상 하나일 뿐이지만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여론을 만들면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100세 인생을 맞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건강과 돈, 행복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갖춰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돈과 건강과 행복을 잘 지키셔서 인생 2막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이상으로 인생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